네, 안녕하세요. 아반트 성형외과 황승환입니다. 오늘 인중 오목술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중 축소와 인중 오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인중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지만 수술 방식이나 원리가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중 축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길이의 단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고, 인중 오목 같은 경우에는 인중의 모양을 조금 더 바꿔드림으로써 약간의 길이 단축의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인중의 전체적인 모양 자체를 보완해드린다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중 축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피부를 일부 절제를 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일부러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축소가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인중 오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손바닥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단축이 되어 보이는 효과와 동시에 인중 자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과거에 발표된 논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노화가 진행됨으로써 인중 자체가 말려 있는 형태에서 점점점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그런 형태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를 조금 반대로 돌리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중 축소와 인중 오목을 동시에 했을 때는 인중을 실질적으로 단축을 하면서 동시에 인중의 전체적인 모양을 조금은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중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편편하시거나 밋밋하시거나 혹은 사각이 약간은 좀 돌출되신 경우에는 축소와 함께 인중 오목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중 오목만으로 좀 효과를 보시고 싶으신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길이 단축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중 자체가 실질적으로 길이가 좀 기신 경우에는 축소와 함께 인중 오목을 좀 같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인중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으신데 이 인중 자체가 전체적인 모양이 약간 좀 밋밋하거나 혹은 인중 골 자체만 만들어 드려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라면은 인중 오목만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흉터는 수술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중 오목이라고 한다면은 인중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수술이다 보니까 입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흔히들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입안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술 안쪽에 점막 쪽에 절개를 넣다 보니까 입 안쪽은 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흉터 자체도 많이 형성되지 않는 편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때 이럴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여기 흉터가 살짝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중 자체가 조금 볼륨 자체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중 축소와 좀 비슷하게 바깥 절개를 통해서 인중 자체를 모양을 좀 잡아드리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입안 절개보다는 좀 바깥쪽에 보이는 곳에 흉터가 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인중 축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즉 절개를 하고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절개를 넣었던 절개흔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중 축소술에 비해서는 흉터가 덜 남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겠죠. 붓기 자체는 사실 모든 수술 자체가 붓기를 일정 정도 유발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인중이나 입술 주변에는 워낙 상대적으로 이 유연성이 굉장히 조금 풍부한 조직이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서 붓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중 축소술이나 인중 오목술을 진행해드렸을 때 상대적인 붓기가 조금 과하게 보이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 인중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가 조금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중 오목을 시행해드린 그 주변의 조직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점들이 있고, 이러한 지점들은 보통은 한 2주에서 길면 3주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추후에도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아주 작은 붓기까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초반에 그 뭔가 어색한 느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흔히 찝힌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인중 오목술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과 이게 모양이 풀리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풀리게 되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수술 후에 약 한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까지의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술 후에 이 인중 자체가 이 안쪽에 모양을 좀 잡아들이게 된 후에 우리 몸에서는 이제 수술 후에 유착이라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약 초반에 한 3개월 기간에 거쳐서 이 안쪽에 흉터 조직이 좀 딱딱하게 형성이 되고 그 흉터 조직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고 나면은 그 후로는 모양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술 후에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인중 자체를 많이 이렇게 펼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 그런 이제 동작 혹은 이제 빨대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동작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삼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지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 수술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거나 우리가 흔히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적응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수술을 굳이 권장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봤을 때 인중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모양이 좀 잡혀있는 그런 경우에는 인중 오목술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연스러움이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중 자체가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또렷하신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인중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신 경우인데요. 인중이 기신데 이제 인중 오목술 단독만으로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선점이 인중 축소와 같이 병행했을 때에 비해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중 오목술만을 권해드리진 않고 인중 축소술과 오목술을 같이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제 저희 아반트 성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중 오목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유지력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멍이랑 붓기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멍이나 붓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컨디션이나 수분 밸런스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호르몬 주기에도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술 후에 혹시라도 좀 걱정이 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직접 내원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다양한 SNS나 이제 카카오톡 필치는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해드리면서 정상적인 경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조치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